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세요. 이번 나들이는 베트남 푸꾸옥에 다녀왔는데요. 푸꾸옥에 가기 전에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다녀온 후에 디테일하게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가격에 대한 정보나 교통편에 대해 디테일한 정보, 그 밖에 꿀팁 위주로 소개해 드리니 여행 가기 전에 한번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시죠. 원래 계획은 필리핀 세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베트남의 푸꾸옥이라는 섬을 알게 되었습니다. 12월 연말에 다녀오는 것을 목표로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겨울에 따뜻한 나라를 가보자 생각을 하게 됐고 11살, 6살 아이와 함께 여행을 할 수 있는 따뜻한 나라 위주로 찾다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백신 접종 검사나 코로나 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 나라인 베트남의 푸꾸옥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베트남의 제주도로 알려져 있고요. 위치는 베트남 최남단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제주도보다는 훨씬 작지만 서울과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약 10여 년 전에 베트남 다낭을 다녀왔었는데요. 지금은 다낭이 워낙에 베트남 휴양지로 유명하지만 그 당시 다낭은 지금의 푸꾸옥같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휴양지였습니다. 이번에 여행했던 푸꾸옥의 경우에도 약 10여 년 전 다낭과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나만의 휴양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푸꾸옥의 평균 온도는 보통 24도에서 31도를 왔다 갔다 하는 더운 날씨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한여름 날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동남아이기 때문에 우기는 웬만하면 피하거나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베트남 푸꾸옥의 경우 4월에서 11월까지는 우기,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달은 8월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12월부터 3월까지는 건기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 여행을 가실 때 참고해 주세요. 저는 건기 기간인 12월 25일부터 1월 1일까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푸꾸옥은 보통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관광 코스를 정하는데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 때문에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빈펄그룹이 관광지로 잘 만들어 놓은 북부 지역을 메인 지역으로 잡았고 중부에 있는 주엉동 양시장과 킹콩마트 그리고 최남단에 위치한 써널드 홈돈섬을 이번 여행의 주 목적지로 잡았습니다. 따로 여행사나 투어 상품을 끼지 않고 100% 개인 여행으로 다녀온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푸꾸옥으로 가는 직항은 아쉽게도 아직은 비에젯 항공이라는 베트남 항공사밖에 없는데요. 이마저도 새벽 시간대밖에 비행시간이 없어서 야간 비행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야간 비행이 많이 걱정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행기에서 무조건 잘 수밖에 없으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티켓의 경우 저는 네이버 항공에서 푸꾸옥으로 가는 직항 비행기를 검색하여 제일 저렴한 온라인 투어라는 사이트에서 예약했고요. 약 한 달 전에 예약해서인지는 몰라도 나름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날에 출발해서 1월 1일에 오는 기간인데도 1인당 왕복 60만원 정도의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지금은 검색해보니 거의 78만원 정도에서 100만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네요. 특이하게 비에젯 항공은 좌석을 지정하려면 비에젯 항공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 따로 좌석 지정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데요. 1인당 대략 15만 동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베트남 동을 한국 돈으로 계산하려면 단순하게 반으로 나누고 0 하나를 빼면 대략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만 동이면 반으로 나누면 약 7만 5천 동, 여기서 0 하나를 빼면 7,500, 즉 7,500원이 되네요. 대략적인 금액의 값을 계산해 보시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합니다. 이어서 좌석 지정 서비스 구매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내 예약 보기를 누른 후 추가 서비스 구매를 누르고 좌석 서비스를 고르고 좌석을 고르시면 됩니다. 비에젯 항공은 위자가 좋고 딱딱해서 불편하기로 나름 유명한데요. 좋은 좌석, 즉 로열석은 흔히 비상구 좌석을 말합니다. 이 좌석은 앞이 굉장히 넓고 세 좌석이 아닌 두 좌석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확실히 조금 더 비싸고 예약하기 힘든 건 사실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이들은 이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없더라고요. 저는 이 점을 전혀 모르고 오는 비행기 때 자리가 나서 비상구 좌석으로 지정 구매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앉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앉는다면 비상구 좌석은 선택하시면 절대 안되고 그나마 추천해드리자면 위자를 뒤로 눈치 안보고 젖힐 수 있는 비상구 앞좌석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딱히 좌석을 미리 구매하지 않아도 내 좌석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좌석 구매는 순전히 개인 선택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푸꾸옥에 아침에 도착하는 비행기다 보니 얼리 체크인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푸꾸옥의 대부분의 리조트와 호텔은 체크인이 오후 3시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관광하다 오후 3시쯤 체크인해도 되지만 도착해서 피곤에 쩔은 아이들을 낮잠 재운다던가 짐을 먼저 풀고 편하게 쉬고 싶으신 분들은 얼리 체크인을 필수로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얼리 체크인은 각 리조트마다 최소 이틀 전에는 미리 연락해서 얼리 체크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저희는 아고다에서 빈펄 디스커버리 언더월드 리조트로 예약했는데요. 빈펄 디스커버리 언더월드 리조트의 경우 모두 숙소가 풀빌라로 운영이 되는데요. 객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는 2베드룸 레이크 뷰로 예약을 했고 1박에 약 40만원 정도에 예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11살, 6살 모두 소인으로 계산이 되고요. 숙소에 관한 영상은 다음 영상에 자세하게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리조트의 경우 얼리 체크인의 가격은 오전 8시까지는 숙박비의 100%, 8시부터 12시까지는 50%, 12시부터 3시까지는 방이 있을 경우 무료입니다. 결제할 때 요청사항에 얼리 체크인을 체크했더니 따로 메시지가 왔고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예약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얼리 체크인의 경우 최소 이틀 전에는 예약이 확정되어야 하는 점 유의해주세요. 혹시나 얼리 체크인을 신청 안 했다고 해도 당일 호텔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까지 예약이 완료되셨다면 푸꾸옥에서 이동하는데 필수 수단인 그랩 어플을 꼭 미리 설치해 주세요. 현지에서는 카드 등록이 안 된다고 하니 한국에서 앱 가입 후 카드 등록까지 완료하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앱을 다운로드 받고 이메일로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페이먼트 메뉴에서 카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푸꾸옥에서는 그랩 택시가 필수적이니 꼭 미리 설치해 가세요. 그리고 티켓 같은 경우에도 숙소에 포함된 패키지를 구매한다던가 해외 사이트에 가입하여 구입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비교해보다 결국 클록이라는 티켓 전문 어플에 가입 후 거기에서 첫 구매 할인 등의 할인을 받아 구매한 것이 가장 저렴하여 여기서 모든 티켓을 미리 구매해 갔습니다. 티켓은 빈펄 사파리, 놀이동산, 홈덤섬 케이블카 이렇게 3가지를 미리 구입하여 갔는데요. 가격은 써널드 홈덤섬 완보 티켓과 런치 포함 티켓 성인 1인에 42,000원, 아동 31,300원에 구입했고 빈원던스와 사파리 콤보 티켓은 성인 1인에 71,100원, 아동 52,700원에 구입했습니다. 클룩에서 구입하면 카톡으로 QR코드 입장권이 따로 오는데요. 현지에 도착해서 별도 입장권 교환 없이 QR코드로 입장할 수 있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랩을 설치하고 티켓까지 전부 구입하셨다면 이제 공항 주차장 예약과 패딩 보관 서비스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별 선택사항이니까 가볍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공용 주차장이 반값이라 큰 고민 없이 공항 장기 주차장으로 예약했습니다. 가격은 일반 자가용 기준 시간당 1,000원, 하루 최대 9,000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주일을 주차 시 63,000원이 부과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경차, 장애인, 다자녀, 저공유 차량의 경우에는 50% 할인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공항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예약 주차장을 통해 예약을 했는데요. 막상 가서 보니 일반 장기 주차장에 자리도 많고 예약 주차장의 경우 타워 주차장이 아닌 노상 주차장이기 때문에 극성 쏘기가 아니면 굳이 예약을 하지 않고 장기 주차장에 가서 자리 있는 곳에 주차하는 게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약 주차장이나 장기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에는 인천공항에서 무료로 운행하는 공항의 순환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운영 간격은 18분마다 버스가 있고요. 막차는 밤 12시가 마지막이니 참고해주세요. 예약 주차장에서 공항까지는 꽤 거리가 되니까 웬만하면 막차 전에 셔틀버스를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셔틀버스 주차장에 히터를 틀어 놓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주차를 버스 정류장 근처에 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주차까지 완료하고 무사히 공항까지 왔다면 이제 두꺼운 패딩 점퍼가 문제인데요. 저는 한겨울에 동남아를 가는 여행이라 패딩 4개를 차마 가지고 갈 수 없어서 공항 내 위류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미리 검색을 해보니 공항에 대략 4-5군데 의류를 보관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각자 이용 가격과 이용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출발일과 도착일 모두 밤 12시에 가까운 시간이라 24시간을 운영하면서 탑승구 쪽으로 가까운 클린업 에어라는 업체를 이용했습니다. 위치는 1여객 터미널에서 지하 1층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바로 보이고요.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공식 업체라고 하네요. 가격은 기본 3박 4일의 외투 한 벌당 만원, 거기에 이제 1일 추가될 때마다 2,500원입니다. 가서 옷을 맡기고 결제를 하면 인수증을 주고 나중에 옷 찾을 때 인수증을 보여주면 옷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아마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비에젯 항공에서 마지막으로 체크인을 하게 될 텐데요.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프린트를 해가시거나 최근 3개월 내 등본 사진을 핸드폰에 찍어 놓은 걸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 두 개 모두 혹시 깜빡하셨다면 정부24 모바일 앱을 설치하셔서 거기서 등본을 발급받고 보여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영문 가족 관계 증명서도 일단 요구는 하는데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국 전날 토요일에 정부24 앱에서 신청을 미리 해놨었는데요. 주말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계속 신청 중으로만 나와서 끝내 영문 가족 관계 증명서는 사진을 찍지 못했습니다. 영문 가족 관계 증명서가 없을 경우 푸꾸옥에 가서 무작위로 추가 인터뷰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딱히 그런 사항은 전혀 겪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간다면 훨씬 수월할 테니 평일에 미리 신청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면세품을 미리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24시간 운영하는 면세품 인도장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푸꾸옥의 경우 새벽 비행기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큼 미리 공항에 오지 않는 이상은 면세점 이용은 힘드시니까 참고해주세요. 면세점은 보통 9시 30분에 모두 문을 닫습니다. 면세품까지 인도받고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탑승하게 되면 약 5시간 50분 동안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 기내식이나 물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공항 내 스타벅스나 던킨도너츠에서 꼭 물을 사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중간에 판매하는 기내식 코너에서 음식이나 물을 구입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비에젯 항공에는 좌석에 그 어떤 멀티미디어나 편의 장치가 전혀 없으니까 잠을 주무시지 않는 분이라면 꼭 미리 시간을 때울 넷플릭스나 유튜브, 책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푸꾸옥에 가기 전 여행 준비에 대한 나름대로의 팁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푸꾸옥 공항에서 빈펄 리조트로 이동하는 루트와 빈펄 디스커버리 언더월드 리조트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나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